미움에게 편지 쓰고 태우기. 세상에 정오와 미움의 마음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책을 읽는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번민하고 있는 독자도 계실 것이다. 남을 정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 그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미움과 정오를 내 마음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 힘겨운 일이다. 우주 만물은 지수, 화풍, 적,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4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통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죽으면 눈물, 콧물은 물로 돌아가고 미움이나 정오 같은 화의 에너지는 불로 돌아간다고 한다. 불같이 화를 낸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미움의 불기운을 마음에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은 가슴 속에 마치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반드시 병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미움의 화기로 몸에 병이 오는 손해도 적지 않은 손해인데 누군가를 정오하고 미워하면 몸의 병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도 떨어진다.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어딘가가 늘 편치 않다. 마구 구겨진 옷처럼 마음 어딘가에 주름이 펴지지 않고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표정도 거늘져 있다. 남을 향한 정오와 미움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와서 정오와 미움을 품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된다. 몸은 아파서 병들었지. 삶의 질은 떨어졌지.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도대체 이 미움이 누구를 위한 미움일까? 미워하면 누구 손해일까?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다. 유년기나 성장기에 부모님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직 아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른을 말한다. 어른아이가 된 이후에는 자랄 때 부모로부터 억압받았거나 과도한 책임감이 주어졌을 때가 많다. 살아계신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거나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상처 입은 관계가 회복하지 못한 채 단절되었기에 어른아이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무르익지 않은 내면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된다.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지고 사느라 늘 불안해하고 사회에서도 제대로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른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내가 아는 Y씨는 늘 부모님 이야기를 한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가든 간에 Y씨 입에서는 한 번쯤은 꼭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많이 괴롭혔는데. 이 얘기가 습관적으로 나오곤 한다. 어느 날 나는 Y씨에게 왜 그렇게 부모님을 미워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는다며 글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적어보시라고 권했다. 나는 Y씨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권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분한테도 그때 이야기 못해서 가슴에 맺힌 이야기나 엉어리를 풀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럴 때 편지를 쓰고 태우기를 추천한다. 편지가 좋은 것은 쓰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편지를 쓰고 태우는 것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는 것이다. 상처받았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 그때의 나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부모님께 솔직하게 편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편지 쓰기의 위대함은 꺼내놓은 과정에서 내 마음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돌아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한마디로 불편한 나의 과거를 마주하며 꺼내놓는 것 자체가 이미 반 이상은 해결이다. 저 그때 그랬었어요. 저 그때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다. 부모님에게 당신은 왜 그러셨어요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힘든 내 마음을 내가 꺼내놓고 바라봐주며 보듬어주는 게 필요하다. 말로 참회처럼 안에 있는 엉어리를 햇살 아래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쓰는 것이다. 부모로서 어린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을 이야기를 써도 좋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써도 좋다. 쓰고 나서는 마치 붙이지 못한 편지처럼 이제
미련 없이 태워버린다. 교단에서 오랜 세월 아이들을 가르쳐온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의 책을 읽고 저자와의 대화 시간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저자가 객석에 앉은 어머니들께 질문을 던졌다. 저는 해가 바뀔 때마다 새 친구들을 만나면 질문지를 돌려요. 거기에 부모님께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서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질문에 객석에서는 잘했어, 고마워, 최고야, 사랑해, 멋있어, 넌 할 수 있어 등 정말 많은 말들이 어머님들로부터 자신있게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정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 질문을 지금까지 숱하게 해봤지만 정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라며 이게 정말 편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바로 미안해예요. 다들 아 하는 탄성이 나왔다. 부모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99%라고 해도 털리지 않을 거다. 어른이 되어서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때 왜 그랬는지, 그렇게 어리고 연약했던 나한테 왜 그랬는지 도대체 원망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한 번은 풀어내야 한다. 만약에 그걸 풀지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내가 죽게 된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남아 발목이 잡히게 된다. 어른이 된 우리도 어린 시절의 엉어리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다짜고짜 그때 그거 사과받고 싶어요 하기는 쉽지 않으니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그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두 분 다인지 편지를 직접 전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마음을 내놓아 봐야 한다. 쓰다 보면 그때 엄마는 이래서 그랬겠구나. 그때 아빠도 어쩔 수가 없으셨겠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되기도 할 것이다. 쓰다가 눈물바다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 방법을 권해드려도 혼자 하라면 잘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마음 나누기를 할 때에 부모님과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에게는 이 방법을 꼭 추천한다. 꼭 부모님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게 원망일 수도 있고 어떤 미안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 마음에 계속 엉어리로 남은 어떤 상대방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발목을 잡히지 말고 편지를 씀으로써 자기를 해방시켜 보기를 권한다. 정오와 미움과 미안함의 대상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자신의 진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협회 지도법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해마다 마음을 담은 편지 쓰기 행사를 치르곤 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 한 해 동안 지내면서 가슴속에 담아둔 일들, 누군가에게 참 미안했는데 사과하지 못한 일,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했거나 숨긴 일, 너무 고마웠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한 일 등등 참여할 일들과 새해의 다짐, 약속을 편지지에 쓰고 태우게 했다. 이 의식을 치르면 아무리 어린 도반들이라도 누구나 다 편지지에 빼곡하게 자기 마음을 담는 것을 보게 된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촛불 아래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각자의 마음을 마주하고 편지를 쓰는 아이들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리고 감동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소각할 때 온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두운 감정들은 모두 훨훨 날려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진 아이들의 얼굴은 그렇게 환할 수가 없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또 어른아이든 엉어리진 감정을 태워서 보낼 건 보내고 맞이할 건 맞이하자. 환한 내 얼굴을 마주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마음의 힘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편지 쓰고 태우기를 강추하는 이유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남기지 말아요.